자, 이제 도로의 안전 기능 미관과 관련된 있는데요. 자, 도로라고 하는 경우는 꼭 우리가 지칭할 때 449페이지 도로의 안전 기능 미관, 도로는요 반드시 요게 돼야 된다고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보행이 필수다는 걸 꼭 아셔야 돼. 뭐가 필수다? 보행이 안 되면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 겁니다.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도로법상 도로는 모두 건축법상 도로다. 그러면 X인 거예요. 왜? 우리가 도로법상 도로라는 것은 자동차 전용 도로도 도로고, 알겠죠? 그럼 자동차 전용 도로는 보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건축법과 차이점이 이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보행이 필수고, 또 여기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 통행이라고 하면은 이건 소유폭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비. 그래서 이 소유폭을 얘기하는데 이 소유폭 자체가 얼마냐?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면은 4m 이상이 되는 거고, 가능하지 않으면 3m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법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도로는 허가권자가 지정도 하고 변경도 하고 폐지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무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도로는 누가 지정했는지 확실히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도로 이력을 먼저 파악해야 돼. 잘못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사고가 나와요. 중개사고가. 알겠죠? 가보니까 도로 있다. 그것만 믿어서는 안 돼. 왜? 그게 사도일 수도 있어요. 그럼 관습법상 쓴 사도는요. 언제든 주인이 막아버리면 끝나. 알겠죠? 그걸 갖다 가서 묻고 임장할 때 야 도로 봤다 그러지 말고 안 돼. 그래서 누가 해야 돼요? 여기는 도로는 허가권자가. 알겠죠? 그럼 여기 보면 이렇게 지정 변경 폐지할 때는 분명히 누가 있습니까? 이해관계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따 복합적으로 보겠지만, 자, 그러면 좀 더 설명하고, 자 보세요. 여기 이 소유폭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예외가 뭐가 있냐면 막다른 도로라고 여러분 교과서 박스가 나오죠. 막다른 도로. 그 막다른 도로라는 건 이런 그림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이게 주 메인 도로고 여기가 주택단지가 있어. 그럼 더 이상 뻗어나갈 도로가 없잖아. 그렇죠? 그럼 이 도로를 막다른 도로라는 거예요. 그 이 막다른 도로는 이 길이에 따라서 소유폭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냐? 그러면 10m, 35m를 기점을 합니다. 그래서 10m 미만이다 그러면 2m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10m 이상 35m 미만이다 그러면 3m 이상, 35m 이상이라면 6m 이상이 원칙이야. 근데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4m면 돼요. 그래서 2, 3, 4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원래 2, 3은 6인데 2, 3은 6인데 2, 3, 4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산수한 거죠, 그죠? 2, 3은 6 맞잖아, 곱셈. 자, 근데 2, 3, 4 1, 2, 3, 4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요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면 교재로 봤을 때 뭐가 있는 거냐? 바로 한 장 넘겨보면 거기 450페이지에 있죠. 지정하려면 허가권자 이해관계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예외가 있잖아요. 여기 봐요. 지정할 때는 이해관계 동의를 얻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이해관계 동의 얻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냐?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장기간 관습법상 쓴 거 있잖아요. 또 이 사람이 해외 나가서 동의를 얻지 못할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지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변경 폐지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동의를 얻어야 돼. 왜냐하면 이미 권리가 된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폐지할 때는 반드시다 하는 걸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자, 다음 이제 뭐가 있냐면 접도란 말이 있습니다. 자, 뭐가 있다? 도로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접도란 말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자, 450페이지 상담부. 그래서 이건 무슨 소리냐? 이게 도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지가 접하는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접도. 그러면 원래 도로는 방금 얘기했죠. 도로는 소유폭이 얼마? 4m 이상. 이상.
그 다음에 접도는 2m 이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기본이요. 근데 여기에 제가 욕심이 많아서 또 건물 2개 줬어. 그럼 뭐라 그러죠? 연면적 합계.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단 공장은 3000. 그럼 공장은 완화시켜준다는 소리 아닙니까? 3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요게 2m를 더 하면 돼요. 그럼 몇 메다 도로에? 6m 이상 도로에 몇 메다? 4m 이상 접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나 이것도 필요 없는 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것이 필요 없느냐 그래 봤을 때 요겁니다. 여기에 통행 지장이 없는 공원이나 광장이 있다. 공원, 광장. 또 여러분들이 농막 있잖아요. 농막도 건축물의 일종 아닙니까? 뭐에 속했어요? 기타 시설에 속했잖아 아까. 그러면 농막은 사람 믿으면 도로 옆에다 둘 거고 사람 못 믿으면 저 논 한가운데 저 갓에 갖다 놓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도로에 접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연상하시면 돼요. 자, 이게 되는 거고 이제 도로의 안전 기능 미관과 관련된 것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선을? 건축선. 그러니까 건축선이란 건 건축물이 등장할 수는 한계선이란 말이야. 그 왜 한계선을 둘까? 자, 사람이란 욕심이 있잖아요. 만약에 자 봅시다. 여기 도로입니다. 이게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는 4m 이상을 원칙으로 하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에 대지를 갖고 있어. 그러면 내가 담장을 쌓는다 할지라도 나 같은 사람은 어떠냐? 욕심이 많아가지고 절반 걸쳐서 담장 쌓을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되는 거예요? 도로가 침수됐잖아. 그럼 안전이 깨지잖아. 그렇죠? 또 더 악한 놈을 여기 쌓을 거 아니야. 그 문제 돼 안 돼? 되죠. 그러니까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을 원칙적으로 건축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m 이상이라면 도로와 대지가 만나는 선이 건축선이고 이걸 넘지 말라. 왜? 안전기능 미관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건축선을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선은 원칙적으로 4m 이상이면 도로와 대지가 만나는 선이 건축선. 건물 질 때 넘지 말라. 근데 사람은 내가 땅을 샀는데 요 도로가 소유폭이 미달됐더라. 미달된 땅을 샀다. 배 아픈 거 이거예요. 건축할 때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게 2m짜리고 양쪽에 A 대지가 있고 B 대지가 있다. 그럼 내가 구청 가서 나 여기다 집 짓겠다. 그럼 어떻게 하냐? 야, 가서 물러 서서 지라. 이렇게 합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다 또 기분 나쁜 건 어떠냐? 재량이 또 있어요. 재량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디를 기준점으로 가면서 너네 이쪽으로 더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거는 이제. 그러나 우리 법에는 그건 재량이라고 안 하고 법에는 중심선부터 각각 2분의 1씩 구태하라 그래놨습니다. 무슨 선부터? 중심선. 중앙선은 아니에요. 중앙선은 소통을 원활히 해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선부터 각각 얼마씩? 2분의 1 후퇴하라. 그 여기는 후퇴한 이 부분 대지 면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2m 하면 양쪽에 1m씩 후퇴할 거 아니야. 그렇죠? 요게 10m 100제곱미터잖아. 그럼 1m 후퇴했으면 90제곱미터 뿐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폐율이나 용적률 때 대지 면적이 90으로 다 짓는 겁니다. 90에 만약에 건폐율이 50이다 그러면 45분이 못 짓는 거란 말이에요. 100이면 50 질 수 있는 건데. 그 땅도 잘 사야 돼, 이렇게 해서. 또한 뭐냐? 그보다 더 문제인 경우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여기 보면 철도 주변에 있잖아요. 철도 주변. 고속도로 주변에 보면 구건물들이 많죠. 그거 왜 많을까? 그 사람 욕심 없어서 맨날 그런 거예요? 건드리면 뒤로 더 후퇴해야 돼. 그러니까 안 건드리고 끝까지 확장할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거. 알겠죠? 자, 보세요. 만약에 요게 2m라 하면 여기가 철길이야. 여기가 하천이야. 건축할 수 없잖아. 그리고 여기가 대지가 있어. 이런 땅 사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왜? 도로의 반대쪽 경계라서 소요폭만큼 뒤로 후퇴하라. 그러니까 이거 건드리겠어? 안 건드리겠어? 안 건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기찻길 옆에 있는 건물은 다 구건물이 거의 건드리지 않잖아. 마찬가지인 어디라.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다 하면서 그럼 소유폭이 미달된 거는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겠죠. 자, 이걸 이제 가각전제라고 그래요. 뭐란다? 가각전제 이렇게 됩니다. 도로 각 때문에 띄운다. 근데 우리 이 건물은요 딱 반듯하게 다 돼 있어요. 왜? 옆에 교차되는 도로가 없잖아. 여기 있더라도 이건 안 되잖아요. 4m 미만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지우개가 자동 차락하면 자, 터는데 지장 없죠? 도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옆구리 박잖아. 그렇죠? 가장 문제되는 데 이쪽 아닙니까? 그래서 왜냐? 이 각도가 120도 이상이면 터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안 해도 돼. 근데 가장 많은 이런 데는 많이 잘라줘야 되겠지. 그래서 등변 삼각형을 기점으로 자르는 거예요. 2m에서 4m까지. 이 부분 대지면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 옆에 우리 은행 건물하고 그 맞은편에 있죠. 용 부동산 있는데 거기면 잘렸어요, 안 잘렸어요? 관심 없죠? 잘렸단 말이야. 뭐 때문에 잘린 거예요? 가각전제 때문에. 알겠죠? 그러면 왜냐? 여기 있는 이 도로가 4m에서 8m. 알겠죠? 어느 하나라도 4m, 8m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목길은 자동차 통행이 안 되니까 안 잘라서 직각이 된단 말이에요. 이건 골목길이잖아요. 조그마한 거.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자르는 것은 대지면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도로 소유폭이 넓으면 많이 자를까? 좁아야 많이 자를까? 한번 생각 좀 해봅시다. 좁아야 많이 자른다. 차 안 끌어보셨죠? 골목길에서 달려? 넓을수록 회전 반경이 크잖아. 생각해봐요. 넓을수록 회전 반경이 큰 거야. 그렇게 하고 그 위에 숫자를 공부하면 아는데 그 숫자 외우지 마세요. 소유폭이 넓을수록 많이 뛴다는 말이야. 각도가 좁을수록 많이 띄워야 되고. 그렇죠? 각도 좁으면 큰일 나잖아. 또 넓을수록 속력 내면 유턴하는 기간이 길잖아. 그러니까 많이 띄워야 되지. 요 소리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숫자는 나중에 암기하는 거 알려줄게요. 문제. 자, 그래서 이걸 가각전제라고 해요. 도로의 각 때문에 띄우는 거. 무슨 전제? 가각전제. 도로 각 때문에 띄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우리 요 앞에 도로가 큰 도로죠. 주도로잖아.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가 아까 했던 여기 자체가 은행 있는 건물이고, 자, 여기 보면 요 앞에서부터 이렇게 가는데 요쪽 가다 보면 구건물 있고 여기 또 하나 여기에 보면 가설 건물인데 펜스가 쳐져 있어. 이쪽에 펜스 쳐져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요게 원래 건축선이에요. 요게 건축선. 근데 우리 이 건물들은 다 미관 때문에 뒤로 후퇴해서 진 거예요. 그럼 무슨 건축선? 지정 건축선. 미관 때문에, 경관 때문에 4m 이내로 따로 허가권자 간간이야, 이거는요. 대장소관청에서 하는 겁니다, 요거는. 그래서 보면 요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펜스가 렌트 하는 거 펜스가 앞으로 튀어나왔죠? 그거 왜 그럴까? 거기 원래 건축선인 거예요, 원래.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오면 요 지정 건축선. 요 앞에다 원래 여기도 도로는 도로지만 법적으로 도로는 사도란 말이야. 개인적인 거란 말이야. 그래서 또 주차해도 원래 단속 대상이 아니에요. 알겠죠? 봐주는 거예요, 원래. 저도 도로는 도로지만. 그러면 그만큼 뒤로 띄워주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요 부분은 건축 면적에는, 대지 면적에 들어가. 건물만 못 지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된다. 하는 걸 하시면 돼. 자, 그래서 요걸 건축선이라면, 이건 무슨 건축선? 지정 건축선. 그럼 건축선이란 말은 결론적으로 왜 한 거냐? 자, 단면을 잘라보시면, 건축선을 단면을 잘라보면, 자, 여기가 A 대지야, B 대지야, 요게 도로입니다. 그럼 도로는 소유폭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원칙적으로 몇 메다 이상? 4m 이상. 단면을 자른 거잖아요? 그러면 건축선은 어디입니까? 건축선은 어디야? 아니, 도로와 대지가 만나는 이 선이 건축선이겠지. 단면을 잘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내가 대문 담장을 써서도 건축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표와는 상관이 없어. 시험제 여기 나온단 말이야.
어떠한 경우는 넘을 수 없다. 그럼 X. 지표에 가능해. 또 하나, 우리 요 밑에 지하도로 있죠? 그 통과 높이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관심 없죠? 별로 안 들어가니까. 그죠? 자, 통과 높이 4.5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디서부터 4.5냐? 도로면부터 통과 높이니까 4.5인 거예요. 그럼 차량 통행 지장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건물 질 때 이 건축주와 이 건축주가 같으면요, 건물 져서 연결복도를 갖다 마련하잖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건 몇 개의 대지야? 하나의 대지가 되는 거예요. 소유자가 같다면. 알겠죠? 꼭 연속돼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적하고 그러면 공간정보와 건축법 차이가 이게 차이란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무슨 면으로부터? 도로면으로부터. 이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4.5m 미만은 넘어서는 안 되지만 넘을 수 있다고 이러는 반대서 가면 그겁니다. 자, 그러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되게 이제 안전 문제를 했어요. 그럼 이제는 규모와 관련된 걸 해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자, 그래서 이제 그 규제, 제가 얘기하는 건, 자, 보면 이제 453페이지가 된 건축물의 구조재료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그랬죠? 딱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몇 가지만 밑줄 치고 넘어간대요. 자, 페이지 454페이지 오면 거기에 구조란 말 돼 있죠? 구조 확인이 돼 있죠? 착공식 구조 확인을 하라 그랬죠? 그러면 거기에 박스에 기역, 니은 좀 밑줄 쳐주세요. 기역, 니은. 기역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2층 이상. 목구조는 3층. 목구조는 옛날 한옥 방식 있잖아요. 한옥 건축물 같은 거. 그 다음 연면적 200. 목구조는 500. 얘네들은 구조 안전 확인하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확인하면서 옆에 보면은 내진 능력 공개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옆쪽에 우측으로 보면 있어요, 없어요? 하단부에 있잖아요. 455페이지 하단부에. 자, 그 두 놈은 그게 대상인 겁니다. 그럼 한 장 뒤에 넘겨 있는 걸 X로 지워버리세요. 왜? 16층 이상 바닥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 말은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개정되느냐? 이제 조금 있으면 개정되는 거예요. 6월 달서부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남기시면 이제 뭐가 있느냐? 안전과 관련됐기 때문에 461번서부터 463페이지까지 제가 설명할게요. 자, 이거는 뭐와 관련됐기 때문에 하는 거냐? 안전과 관련됐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뭐와 관련됐기 때문에? 안전. 자, 봅시다. 화재가 나면 안전 문제 생기잖아요. 그럼 원래는 우리가 이겁니다. 아주 옛날에는요, 5층이 고층이었어요. 아주 옛날에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5층 이상이면 옥상에다가 대피할 수 있는 광장을 두도록 돼 있어요. 옥상 광장. 뭘 돌아? 옥상 광장을 두는 거예요. 그럼 대피로 올라갔다가 추락사고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간을 두도록 돼 있어요. 난간. 난간은 1.2m 이상 두도록 돼 있습니다. 원래 요게 7년 전에는 1.1m 했었어요. 근데 왜 1.2m 올랐냐? 평균 키가 올랐기 때문에 지능활동 못하는 애들이 떨어지잖아. 그래서 올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 있다. 다 법에다 그 안전이 다 돼 있어요. 여러분들 아파트에 여러분들 발코니에 보면 그 난간에 보면 살 있잖아요. 살. 그거 몇 cm일까? 10cm야. 애들 머리가 안 빠질 정도 머리란 말이야. 다 법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구조가. 알겠어요? 이게 다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12m 이상, 그러니까 1.2m 이상 그렇게 돼 있어요. 또 그러면 난간을 둬야 되는 건 추락 방지를 위해서 2층 이상인데 노대를 두겠다. 노대란 건 외벽에 돌출돼 있으면 노대라는 거예요. 그럼 노대에 문이 있다면 추락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뭘 돼요? 난간. 역시 1.2m를 두는 거예요. 1.2m 높이를. 네. 자, 그러다가 이제 조금 건물이 좀 더 커집니다. 커졌는데 화재가 났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있었어요. 언제냐? 요게 11층 이상. 이게 이제 일본 거 따온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고가 사다리, 고가 소방차 많이 있잖아. 옛날엔 15층까지 뿐이 못 샀어요. 물을 갖다가. 내리려면 사다리는 10층까지는 못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11층 이상에 있는 바닥 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옥상에다 가져갈 건 딱 하나요. 헬기를 통해서 수송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헬리포터, 헬기 정치장 돌아 이겁니다. 그러면 11층 이상의 바닥 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일 때 1 알겠죠? 헬리포트 이거 두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둬야 되는데 기분 나쁘게 옥상에다 이걸 뒀어요. 이렇게. 그럼 헬리포트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요 밑에다가 대피 공간을 둬라. 무슨 공간? 대피 공간. 대피 공간을 둬라. 근데 지금은 건물이 다시 더 앞에다 초자가 붙이잖아. 그렇지. 초고층 건축물 있잖아요. 고층 건축물인데 그 중에 초고층과 준초고층 있잖아요. 그러면 초고층 건축물이다. 그러면 우리 초고층 건축물은 몇 층서부터 초고층 건축물이죠? 50층 이상이거나 4, 5, 20, 200m 이상이면 초고층이잖아. 둘 중에 하나면. 이게 바로 4년 전에 출제됐지 않습니까? 자, 뭐라냐? 63층이고, 63층이고, 198m다. 그러면 이를 뭐라 그러냐? 초고층. 예. 하나가 63 넘었잖아. 50 넘었잖아. 밑에가 200 안 됐더라도, 하나 넘으면 된다고. 그럼 여기다가 뭘 두냐? 30개층마다 피난안전구역을 두는 거예요. 그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461페이지에. 460페이지. 몇 개 층마다? 30개 층마다. 초고층 건축물. 여기 있는 이걸 피난안전구역이라는 거예요. 피난안전구역이라는데 이 피난안전구역은 바로 뭐가 되냐면 대피공간과 피난안전구역은 용적률 산정할 때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전 담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 이거 봅시다. 요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층이다. 건물이 40층. 응? 그럼 40층이면 예를 들어서 요게 40층이고 만약에 그래서 180제곱미터라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는 어디 속해요? 고층 중에서도 준초고층이잖아요. 그럼 준초고층이면 여기 이 층수의 2분의 1 층수. 그럼 결국 몇 층이야? 20층이겠지. 플러스 마이너스 5개 층 쪽에다가 15층에다 두든가 25층에다 두든가 피난안전구역을 두란 얘기야. 그 말이 그 밑에 써 있죠? 461페이지 밑에 써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설명했던 거는 463페이지 난간. 옥상 광장이나 2층 이상이면 노대가 됐으면 1.2m 설치하라고 돼 있죠? 근데 출입구가 없으면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떨어질 일 없잖아요. 옥상 광장 설치, 헬리포트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러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개별 규제를 갖다 나가도록 해봅시다. 무슨 규제? 개별 규제. 그러면 개별 규제가 467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467페이지. 지금부터 이제 개별 규제는 건축 규제 중에 개별 규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개별 규제는 이제 규모 규제가 있는 거예요. 규모 규제 가기 위해서. 규모 규제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세요. 여기 대지가 있는데 이 대지가 예를 들어서 1200제곱미터야. 1200제곱미터. 그런데 여기 보면 A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상업지역이야. 상업지역. 요게 700제곱미터야. 700제곱미터. 700. 그 다음 여기 보면 얘는 예를 들어서 400제곱미터야. 400제곱미터. B. 나 얘가 C인데 자, C인데 요것이 100제곱미터야. 100제곱미터. 그럼 요거는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고, 자, 주거지역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 것이 공업지역이다. 그럼 얘는 어떻게 가져가죠?
우리가 국토계획법은 어떻게 되죠? 국토계획법은? 국토계획법은 330제곱미터를 기점으로 합니다. 그래서 330 넣으면 각자 따라가지만 요 이하인 경우는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평균값을 구하고, 알겠죠? 가중평균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건축제한, 지금 배우는 게 건축제한이잖아, 건축제한. 거기는 그 중에 가장 큰 쪽을 따라갔잖아. 그러면 얘는 주거지역 거 따라가지. 330 넘었기 때문에. 그럼 얘는 330 이하잖아. 그럼 가장 큰 쪽이 뭘 따라가야 돼요? 상업지역. 그러면 800이 상업지역이고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우리 건축법은요 이게 아니야. 그래서 기분 나쁜 거죠. 통일했으면 좋겠는데 건축법은 과반에 속하는 걸 다 따라가래. 과반에 속하는 거. 이미 과반 어느 게 다 과반 넘었어? 상업지역. A, B, C 다 상업지역 따라가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제 또 하나 여기 봐요. 여기 공업지역이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따로 이제 봅시다. 여기가 예를 들어서 300이고 여기에 만약에 200이라 하자고요. 그리고 여기가 녹지지역이고 여기가 주거지역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되죠? 국토계획법에서는 녹지지역 들어가면 어떻게 했어요? 각각 거 따라가라 했죠. 각각 녹지지역은 보존해야 될 거 아니야. 각각 거 따라가는 원칙이야. 근데 거꾸로 여기가 녹지고 여기가 주거지역이다. 그러면요 얘는 녹지지역이 가장 작잖아. 3에서 2가 가장 작잖아. 그러면 각각 거 안 따라가. 요놈은 요거 따라가. 알겠죠? 여기 바로 이제 우리가 어디서 배우는 거냐? 자, 어디 거 배우는 거예요? 국토계획법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달라진 거예요. 녹지지역이 가장 작았다 그러면 녹지지역은 그 중에 가장 큰 놈을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녹지지역이 두 번째다 그러면 무조건 각각 거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녹지지역이 너무 작은데 너무 규제하면 너무하다 이 소리야. 쉽게 해서. 그러나 건축법은 그거 안 따져. 녹지지역만 있으면 무조건 별도. 이게 참 이게 이율배반적이지.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건축법 것만 알아두세요. 건축법은 일단은 걸쳤다는 뭘 따라간다? 과반. 녹지지역은 무조건 각자. 그 다음 고도지구는 도시군관리청하니까 건축법적인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면 방화지구가 문제되잖아. 그럼 방화지구란 말은 자 여기가 대지가 1200제곱미터가 있어. 근데 여기에 건물이 600제곱미터를 줬어. 근데 이쪽에 100제곱미터가 600 중에 100제곱미터가 방화지구에 걸렸어. 그러면 어떻게 했죠 우리는? 대지는 땅에다 불 지르면 불 나? 안 나? 안 나죠? 적용받지 않고. 뭐만 적용받아? 건축물 얼마가 적용받아? 600제곱미터가 다 받는 거예요. 100이 걸쳤더라도. 왜? 불 나면 다 타잖아. 다 전수되잖아. 알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여기다가 방화벽을 구획했다. 그러면 100만 방화지구인 겁니다. 그게 우리 교과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만 조례로 따로 정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규모 제한이란 말 썼죠? 자, 그럼 우리는 규모 제한은 뭐뭐를 규모 제한이라는 거냐? 규모 제한은 건폐율 있죠? 건폐율은 대지 면적의 무슨 비율? 건축 면적 비율. 그 다음 용적률은 대지 면적의 건축물의 뭐죠? 연 면적 비율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부터 약 17년 전에는 이게 건축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왜? 옛날에는 2000년 7월 1일서부터 국토이계획 및 이런 법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다 건축법에 있던 내용이에요.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 알겠죠? 근데 그쪽으로 다 통일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얘는 빈 껍데기만 남고 건축법에 그래도 원조니까 알겠죠? 국토계획법이 있는 걸 갖다 여기서 강화 또는 완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면서 강화 또는 완화. 자, 그러면 여기는 국토계획법을 적용하면서 강화 완화하는 거고 그대로 남아있는 건 뭐냐? 높이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높이는 어디서 적용받아? 건축법에서 적용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규모 제한이 바로 이겁니다. 자, 건폐율, 용적률 높이입니다. 근데 이 중에 뭐든지 가장 중요한 건 근본적 바탕이 되는 건 뭐가 바탕이 되죠, 여러분들? 대지 면적이 이점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뭐 할 거냐? 자, 대지를 쪼개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왜 쪼갤까요? 개발을 하고 쪼개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발을 쪼개면 짜투리 땅이 되면 활용도가 높아요, 안 높아요? 안 높죠. 그렇죠. 그러니까 짜투리 땅이 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법에다가 건축법에다가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이거 봅시다. 토지 분할하고 대지 분할인데 엄밀한 의미로 보면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응? 같다고 볼 수 있지만 같은 게 아니야. 요놈이 큰 거예요. 알겠죠? 토지 분할이에요. 그러면 대지 분할은 이미 여기에 건물이 저 있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에서 개발행 허가 때 개발행 허가 대상 5가지가 있었잖아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의 적집이었잖아요. 토지 분할 때 제가 꼭 뒤에다 뭐라고 써줬어요? 나대지해야 된다. 응?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법 적용받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토지 분할은요, 자, 규모 있어요, 없어요? 규모, 최소 규모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부동하는 게 바로 여기서 기획부동하는 거예요. 무조건 도로 생각하는 무조건 잘라서 팔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자르려도 건축법에 규정받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럼 막 제가 봐요. 이렇게 이 땅에다가 내가 법이 허용할 만큼 져놓고 나는 나머지를 쪼개서 팔아버려. 그럼 이 사람들 자 어떻게 면적이 맞더라도 집 질 수 있어 없어? 없죠. 날아다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규모와 더불어서 규정을 적합해야 쪼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 봅시다. 내가 땅 하나를 샀어. 그러면 여기가 상업지역이야. 상업지역. 요게 600제곱미터야. 그러면 최소가 150제곱미터까지는 쪼갤 수가 있어요. 최소 단위가 되게끔. 그러면 나는 여기다가 건물 하나 져놓고, 자, 건물 하나 져놓고 나중에 내 필지로 나눠버리면 지장이 있을까 없을까? 면적에는 지장이 없잖아. 근데 우리 건축법에는 도로와 대지가 접해야 될 거 아니야. 또 여기가 줄어들면 대지 면적이 줄어들면 건폐율 용적률 초과해버리잖아. 그렇죠? 그러면 분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런 걸 분할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로 내가지고 이렇게 분할해주면 되잖아. 그럼 여기 대지 면적에 적합하고, 알겠죠? 도로에 접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되는 거단 말이에요.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 최소 규모가 뭐냐? 바로 주거지역과 기타는 60, 상업공업은 150, 녹지지역은 200.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28회까지 오기까지 여기에 11번 나온 겁니다. 11번. 왜? 어떻게 나오냐? 다음 중 옳게 짝져진 거, 다음 중 다른 거, 다음 중 작은 거. 알겠죠? 많이 나왔어요, 있거든요. 자, 그걸 연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건 다 필요 없겠고요. 이제 개별 규제 중에 뭘 나가야 되냐? 요새는 가장 많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더라도 기초적인 거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건축면적 높이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걸 먼저 공부하고서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면적 산정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상세한 게 나왔지만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이쪽에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면적에는요 대지 면적 있죠. 그럼 대지 면적은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비탈면에 있는 땅을 하나 샀어. 뭐 하려고? 집 지으려고. 그러면 실제 면적은 이 겉표면이겠지만 대장상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잘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은 평면지적으로 돼 있잖아. 입체지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대지의 수평투영 면적이잖아. 요 대지의 수평투영 면적인 요 놈이 바로 무슨 면적이야? 대지 면적인 거예요. 알겠죠? 대지 면적. 그러면 이 대지 면적에 산입 여부가 문제됐지 않습니까? 산입 여부. 그럼 아까 소유폭이 미달되면 들어가지 않고, 가각정제 들어가지 않고, 다만 지정건축소는 들어간다 그랬죠. 건물만 못 짓는 거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시험이라는 게 이거죠. 자, 여기가 대지가 있어. 근데 하필이면 여러분 여기에 도시군객시설 도로가 있어. 그것도 여기에 공원이 있어. 자, 이거 봅시다. 그러면 이게 도시군객시설 도로와 도시군객시설 공원이면 대지 면적에서 빼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떼야 돼요. 오전에 어떤 분, 점심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상담하러 왔어요. 그래서 식사 먹으면서 하는데 그 양반이 뭐냐? 좀 억울한 걸 당한 거지. 왜 어떻게 억울한 걸 당한 거냐? 뭘 당했겠어요? 여기는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공업지역이 있는데 예전엔 여기 권장하느라고 최대한 짓게끔 했어요. 공업지역을.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욕심이 나가지고 그 뒤에 거를 사가지고 반듯하게 해가지고 허용하는 최대한 지려고 했더니만 오히려 줄어들었어. 왜? 신법에 의한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받으니까. 차라리 건들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그 위에다가 뭐 하면 되겠어요? 응? 뭐 했으면 됐어요? 대순했다든가 했으면 그대로 올라가는데 그걸 철거해버렸다면 뒤에 사가지고. 그러니까 그 돈 엄청 줬는데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국법과 신법 차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중간에 일부가 도를 내야 돼 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평수가 엄청 줄어드는 거지. 괜히 산 거지 뒤에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장 이쪽에 있는 옛날에 있던 공장은요 그 법이 최대한 짓는지 아닌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되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린 옛날 권장에서 있죠 다 공적에. 그래서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되게 이제 거의 다 보면 예전에 80%까지 짓게끔 한 적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원래는 그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도로 내면 도로는 빼야 되는 겁니다. 도시공객시설 대지면 들어가지 않아. 공원 있으면 빼야 되는 거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지 면적이 있다면 건축 면적이 있어야 뭐를 갖다 공부하는 거죠? 건폐율이라는 걸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건축 면적은 자, 우리가 일반적인 양옥 건물이 있다. 그럼 양옥 건물 하게 되면 이게 있다면 그럼 외벽 있잖아요. 그 외벽의 중심선의 수평투영 면적이 건축 면적이 되는 거예요. 외벽. 지금 이게 외벽이잖아요. 외벽. 그러면 이거의 중심선의 수평투영 면적 그 놈이 바로 뭐가 되냐면 건축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건 외벽이나 아니면 기둥이 있다. 외곽 기둥이 있으면 외곽 기둥의 중심선의 수평투영 면적을 무슨 면적? 건축 면적. 그러면 우리가 한옥 같은 거라는 게 있으면 지붕이 돌출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전통적인 걸 갖다 본다면 자 내가 창고를 줘. 그러면 뜰을 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뜰을 둘 것이고 여기다가 기둥을 둘 것이고 아니면 기둥 아니면 벽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지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기둥, 벽의 중심선의 수평투영 면적이 요거라면 사람들이 짱구 아닌 이상 엄청 크게 나가겠지. 봐봐요. 그거 활용할 거 아니고 날개 날 거 아니야. 그럼 이건 적설하중 때문에 그냥 갑니다. 눈 오면 가. 알겠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언제 경주, 리조도, 체육관 붕괴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특수구조건축이라는 게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꼭 우리는 죽어야 무슨 명칭부터.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안전을 담보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외벽으로 또 돌출돼 있다. 그러면 그 건물이 뭐냐에 따라서 뒤로 후퇴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일반 건축이 돌출돼 있으면 1m까지는 봐주겠다는 얘기야. 그 1m 후퇴한 수평투영 면적 이게 건축면은 누가 였다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겠어? 들이지.
그렇죠? 그러면 일반 건축 1m단 말이야. 그럼 한 옥은 2m까지 봐준단 말이야. 왜? 차양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축사 같은 거라든가 창고 있잖아요. 이건 3m까지 봐줘. 그 다음에 사찰은 지붕이 웅장하죠? 4m까지 봐준단 말이에요. 알겠죠? 사찰이니까 4m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오늘날 건물 질 때 보면 2층짜리 질 때 보면 거의 2층짜리 어떻게 거의 많이 지느냐, 이렇게 많이 짓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활용을 하죠. 1m 엄청 커요. 안에 들어가면 밖에서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왜 1m 어디서부터 중심부터 중심까지 1m니까. 이렇게 죠. 요새 건물들 다 2층짜리 이렇게 짓잖아. 그러면 얘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 근데 범생이처럼 이거 뒤집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범생이란 말이야, 그건. 그렇죠? 범생이 아니라 바보지. 그렇죠?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만약 이렇게 뒤집어지면 요 부분이 뭐가 될까? 그 부분이 바로 그게 베란다가 되는 거예요. 면적 차이 때문에 나타난 공간 부분. 알겠죠? 그걸 베란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건축 면적이 있고, 그럼 여기 보면 요 위에 지표면에 또 올라간 건 1m까지 안 봐주는 거예요. 1m까지 건축물이 아니야. 근데 나는 성처럼 쌓겠다 그러면 이것도 건축물이야. 위로 올라가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창고 같은 거는 물건을 접안해서 실을 수 있는 차가 뒤로 놔주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1.5m까지 봐주는 거예요. 얼마까지? 1.5m까지. 일단 그거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문제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바닥 면적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자, 무슨 면적? 바닥 면적. 그러면 이제 바닥 면적, 우리가 보면 이제 바닥 면적인데, 자, 보면 페이지 472페이지 보면 됩니다. 자, 바닥 면적하면 뭐를 머릿속에 연상해 주시면 되느냐면, 자, 이걸 봐봐요. 바닥 면적하면 우리가 지금 이 강의실도 바닥 면적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지. 여기 벽으로 다 구획돼 있잖아. 그렇죠? 그럼 자습실 2개 바닥 면적 있죠? 그럼 우리 상담실의 바닥 면적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디서 어디까지 상담실이야? 아니야, 그 전부가 아니라 데스크 있잖아요. 거기 중심으로부터 안쪽이 상담실의 바닥 면적이야. 구조물이 돼 있잖아, 구조물. 그게 없다면 전체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데스크로 막아놨잖아. 그럼 그게 바로 구획된 거예요. 그게 구획. 그러니까 유사구조로 구획됐으면 그거 아닐 거란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유사구조란 뜻이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의 중심선의 수평 투영 면적을 뭐라 한다? 바닥 면적. 그 다음에 우리 구축의 바닥 면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물의 한 층의 전부를 얘기할 수 있고 그 중에 일부를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바닥 면적 산정에 특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유소 가면은 캐너피 있죠? 캐너피가 뭐예요? 주유기 보호하기 위해서 위에 지붕 씌워놓은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건 바닥 면적 어떻게 구해야 돼요? 그렇지. 우리가 주유기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구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를 기둥, 벽 이상하잖아. 그러면 끝으로부터 각각 1m씩 후퇴한 중심선의 수평투영 면적을 무슨 면적으로 보는 거예요? 바닥 면적으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바닥 면적. 그러면 우리가 앞산에 타워 있어요, 없어요? 타워 있잖아. 대구 타워. 그건 바닥 면적 어떻게 구해요? 그렇지. 왜? 이게 위에가 틀리잖아. 그러면 요것만 바닥 면적하면 아마 이상한 건물도 많이 등장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보면 가가멜집 같은 것처럼 등장할 거란 말이에요. 안 되는. 그러면 요 끝으로부터 각각 얼마씩 1m씩 후퇴한 이 부분이 바닥 면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볼 수 있겠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으로 그 컨티레버, 즉 우리가 교량 같은 거 있죠. 교량 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걸 벽이라고 보기도 없고 기둥이라고 보기도 어렵잖아. 그럼 요것만 바닥 면적이라면 또 문제가 심각하잖아. 그래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끝으로부터 각각 얼마씩 1m씩 후퇴한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바로 뭐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노대가 문제되죠. 노대. 노대란 것은
외벽에 돌출된 면을 노대라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에 있는 발코니도 노대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난간을 세워놨잖아요. 왜? 출입구가 있기 때문에. 그 난간 위에다 샤시를 하고 나중에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 오늘날 소방에 안전이 없으면 거실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통창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알겠죠? 원래는 옛날에 그게 뭐냐면 피난 구조. 피난 구조. 그래서 노대는 언제든지 화재가 났잖아요. 그죠? 바깥으로 나와서 이웃집 발로 차면 깨지게 돼 있어요. 원래 옛날에는. 옛날 건물은. 그걸 피난하도록. 네? 원래 그래야 되는데 지금 안 돼요. 왜? 해본들 못 가. 그거 다 뭐 싸놨어. 그래서 지금은 거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방법에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이 노대 가서 재보세요. 여기 노대, 그러니까 아파트 베란다고 그랬는데 베란다 아니야. 베란다 면적 차이 때 나면 베란다라고. 이건 발코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다 베란다라고 지칭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보면 요 면적은 원래 A, B라면 A 곱하기 B가 면적 이런 거 알잖아요. 그 중에 긴 변 B 곱하기 1.5를 뺀 나머지가 있다면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메칼 없이 엿다가 바닥 면적 집어넣을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대개 요게 1.5m예요. 그래서 아파트 가가지고 갔다가 발코니에다 세탁기 집어넣으면 손 2개 들어가면 끝이야. 어디 가나 한번 보세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단 큰 데가 있어요. 월드컵 때 진 거 있잖아요. 경기장 옆에 진 거는 2m까지 법적으로 하도록. 왜? 걷다 웰컴 꽃다발을 갖다 놓으라고. 알겠죠? 단지 올려놓지 말고. 맞습니다. 그래서 2m까지 간 적이 있어요. 되어 있단 말이야. 다. 그게 실효야, 실효. 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 바닥 면적 중에 문제될 것은, 자, 건물이 있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옥탑 있잖아요, 옥탑. 그런데 이 중에 특히 다락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 건물에 다락이 있을까, 없을까? 옥상에 올라가 통제돼서 못 봤죠? 제 눈엔 보여요, 다락. 알겠죠? 승강기탑 옆에 다락이에요, 그게. 그럼 여기 이건 가설 건축을 친 거고, 그거는. 가건물이고 가설 건축이고. 그러면 여기 이 다락은, 자, 저걸 바닥 면적에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 하면은 저 높이가 1.5m 뿐이 안 돼요. 낮아요, 낮아. 거기 계단 입고 올라가면 그 다락이란 말이야. 그럼 거기 관리사무실을 할 수 있어요, 거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이게 높이가 위에가 평슬라브이기 때문에 1.5m까지는 바닥 면적에 들어가지 않아. 그러니까 면적에서 뺀단 말이에요. 연면적에서. 알겠죠? 그런데 옥상에다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짓는 분들이 있잖아요. 멋있으라고 또.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 높이가 1.8m까지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경사지게 졌으면. 얼마? 1.8m. 요거란 말이에요. 그 말 알고 계시면 돼. 이렇게. 자, 나머지는 이제 문제 풀면서 하시면 되겠고. 가장 큰 것이 이제 뭐라고 쓰면, 연면적. 무슨 면적? 연면적. 자, 연면적이란 말은 아까도 얘기했죠. 자, 연면적에는 지하층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자, 봐봐요. 연면적은 아까 제가 뭐라 했죠?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모두 합친 게 연면적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지하층도 바닥 면적 아니야? 당연히 들어가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용어를 이걸 몰라서 그래요. 주간반도 똑같이 대답해서 여러분과 똑같이. 그래서 연면적과 요게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이란 말을 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모두 합치니까 지하층 들어가는 거예요. 뭐든지 다. 싹 다. 최대 연면적 하면, 만약 건물에서 최대 연면적 하면 용적률을 계산하는데, 만약 최대자 나왔다 그러면 지하층까지 플러스 해줘야 계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는 제외되는 것이 4가지가 제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제외되느냐? 첫째, 지하층. 지상층의 주차장. 아까 했던 피난안전구역, 대피공간. 얘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걔는 들어가지 않는다. 아셨죠? 이걸 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높이만 하고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높이는 간단한 거니까. 자, 우리가 높이는
건축물의 높이가 있습니다. 응? 자, 그걸 한번 보자고요. 요새 많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높이인데, 높이 중에 대표적인 것이 건축물의 높이가 있습니다. 그럼 저기 봐봐요. 건축물의 높이인데, 높이를 지금 산정하는 기준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준. 그러면 일반적으로 건물의 높이를 잴 때는요, 건물의 높이를 일반적으로 잴 때는 집 표면부터 재는 거예요. 건물의 높이를 잴 때는 건물의 높이. 그러면 이게 건물이다. 그러면 집 표면부터 건축물의 최상단까지를 건축물의 높이로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아까처럼 자동차 통행과 관련 전면도로에 대한 높이가 있잖아요, 아까. 근데 전면도로인데 이게 도로라 하면 똑같잖아. 근데 도로가 경사진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도로가 경사진데 여기에 건물을 갖다 이렇게 줬어. 그럼 건물의 높이를 어떻게 줄 거냐 이거지. 그러면 이때는 요놈과 요놈의 평균 높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걸 갖다 이 높이를 갖다 스몰 h를 하면 스몰 h의 2분의 1 여기서부터 건축물의 상단부까지를 우리가 도로 전면도로에 한 높이가 되는 거예요. 경사졌을 때. 그다음 이제 마지막 하나가 뭐가 있냐, 건축물의 높이 중에는 1조 높이를 재는 경우가 있잖아요. 높이 재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건물의 높이를. 아까는 평상적 건물의 높이고, 여기는 전면도로에 대한 높이고, 그 다음에 1조 높이가 있습니다. 근데 1조 높이가 여기면 지표면이 여기가 있어요. 자, 여기 건물을 졌는데, 이게 주상복합 건물이야. 무슨 건축물? 주상복합 건축물. 자, 그러면 요게 상가고 주택입니다. 근데 이것이,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이면 모든 건축물이 다 1조 높이 적용받아요. 모든 건축물이. 그럼 이때 1조 높이를 잴 때는요, 얘는 지표면부터 건축물의 최상단까지 1조 높이를 재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이 아니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주택이 여기는 높죠, 여기는 낮죠. 그럼 주택의 하단부서부터 건물의 상단부까지를 1조 높이의 높이로 보는 거예요. 응? 그럼 상업지역에서 1조 높이를 만약에 잰다면, 근린상업지역에서 1조 높이를 잰다면, 알겠죠? 우리가 1조 높이는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은 필요 없어요. 근데 근린상업지역 1조 높이를 잰다면 주상복합이다. 그러면 주택의 하단부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1조 높이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높이 잴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건물의 높이 산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이거 말고 기타로서 우리가 층고. 자, 이제 층고 배워야죠. 우리 층고 배운 적 있다 없다? 있다. 언제 배웠어요? 지하층.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거 건물 단면을 잘랐어요. 단면을 잘랐는데, 바닥의 윗면서부터 다음 층 바닥 윗면까지를 뭐라 그러죠, 놈을? 층고, 층 높이. 한자로 고, 높이. 그러면 여기 바닥 윗면서부터 다음 층 바닥 윗면까지 요걸 뭐라 그래요? 천장 높이, 천정 높이 해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우물정자처럼 써도 상관없고 장자를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천장 높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서 있는 요 바닥에서 요 텍스트까지 이걸 무슨 높이? 이게 천장 높이 아니야. 반자 높이야. 이걸 다 털어야 천장 높이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걸 천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되게 나이가 이제 조금 들은 사람이야. 안 그랬어요? 알았어요. 거꾸로 먹었죠, 나이가. 자, 왜냐하면 이게 요것이 17년 전에 바뀐 거예요. 옛날에 이게 천장 높이 맞아요. 옛날에는 우리 시골 살 때 여기 서생원들이 맨날 놀았어. 그럼 어떻게 천장 뜯으라 했잖아. 근데 이게 천장이 아니야. 이걸 다 뜯어서 위에 가는 게 천장이 된 거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일반 건물 중에서 인테리어 하기 싫으면 이거 다 뜯고 위에다 그냥 천장 다 보게 했잖아요. 이건 반자의 반자. 반자 높이.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놈을 무슨 높이라고 한다? 반자 높이. 반자 높이.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하고 끝냅시다. 자, 뭐가 있냐면 층수에 층수. 자, 뭐가 있다? 층수. 그러면 자, 봅시다. 우리 자, 대구 타워 몇 층입니까? 모르죠? 저도 몰라요. 그럼 모르면 이 높이가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럼 높이 나누기 4m 하면 층수가 나오는 거예요. 건축법에서.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예요. 모르면 몇 m로 나나? 4m. 요것이 지금부터 죄송합니다. 자, 지금부터 18년 전에는 요것이 3.6m 있었어요. 그래서 3.6이라고 시험 잘 나왔어요, 옛날에. 지금은 4m이다, 4m. 4m. 그래서 아까 초고층도 뭐랬어요? 50층 곱하기 4 하니까 200. 고층은 30층 곱하기 4 하니까 120. 이제 알겠죠? 자, 이게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개떡같이 한번 집을 줘볼게요. 개떡같이. 자, 여기가 지표면이야. 제가 어떻게 짓느냐? 집을 짓는데 이렇게 줬어. 자, 저는 몇 층짜리 진 거예요? 몇 층? 이쪽으로 세보면 그게 아니죠. 여기가 복층이잖아. 여기도 복층이잖아. 그러면 많은 층을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층? 많은 층. 근데 왜 여기는 안 들어가느냐? 지하층은 층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하층 층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이걸 설명할게요. 같이 묶어서 설명하려고 앞에서 높이에다가 안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뭐가 있는가 봤을 때, 자, 여기 봐봐요. 여기다가 자, 우리가 자, 제가 몇 층짜리 진 것 같아요? 몰라요. 잘했어요. 자, 여기가 지표면이면 당연히 1층, 2층, 3층, 4층 맞잖아. 5층일 수도 있고 5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여기 이 둘의 바닥 면적을 합할 거 아닙니까? 바닥 면적은 뭐예요? 중심세로 수평 투영 면적 했죠? 합친 거와 여기 있는 건축 면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수평 투영해서 8분의 1 이하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있는 옥상에 있는 걸 한번 이렇게 더 해봐요. 밑에 거가 해봐요. 그러면 8분의 1이나 6분의 1일 거예요. 그럼 층수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돼요. 근데 만약에 8분의 1 넘었다면 층수가 되는 거예요. 높이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요게 30m야.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것이 만약에 15m야. 그러면 이 건물 몇 m일까? 45m일 수도 있고 33m일 수도 있어요. 뭐 이상하죠? 왜냐? 방금 얘기했던 거 요놈과 요놈을 합쳐서 건축면 비교해서 8분의 1 이하잖아요. 8분의 1 이하면 본체 건물은 들어가도 옥상에는 12m까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탑들 보면 구조가 거의 비슷하잖아. 12m짜리 많아요. 12m짜리. 왜? 놀러가면 그 높이 올라가잖아. 규제 잡자입니다. 그러면 그게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 3m 남았잖아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3m 되는 거고. 만약에 8분의 1 넘었다 그러면 전부 다니까 45m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이렇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좀 죄송스러운데 오늘 다 끝냈으니 못 끝냈죠? 오늘 다음 주 시간에 거기 있는 특별건축구역서부터 이제 주택법까지 다 마칠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